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랜만에 스텔라 관련 소식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브라질 중앙은행과 남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르카도 비트코인 그리고 스텔라 개발재단이 협력해서 브라질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스텔라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을 하고 테스트를 공식화하였음이 최근에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2월 28일부터 온라인에 계속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3월 8일에 오늘 날짜에 올라온 더 크립토노미스트의 기사를 하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요. 브라질은 CBDC를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런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 서두에 브라질의 CBDC에 사용될 블록체인인 스텔라의 특성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 플랫폼이고요. 스텔라 네트워크는 국경을 넘어 돈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특성으로는 우선 스텔라 네트워크는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기업의 대량 채택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고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 대량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디지털 통화의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화폐 통화 또는 상품과 같은 모든 자산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형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둘째로는 네트워크는 매우 안전합니다.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즉 SCP라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노드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검증합니다. 이는 디지털 리얼이 해킹 및 기타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매우 안전하고 저항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드리자면 최근에 스텔라는 레이어 2 솔루션이죠. 스타라이트를 따로 개발 중입니다. 현재 TPS라고 불리는 초당 처리 가능한 거래 건수를 보면요. 레이어 2 테스트에서 TPS가 약 120만까지 나오는 것을 스텔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재 하루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거래 건수가 스텔라의 경우 하루 오퍼레이션 기준으로 1000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 모든 블록체인 중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스텔라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빠르고 많은 일 처리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또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PS가 아무리 높다고 마케팅으로 또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솔라나를 예로 들어서 블록체인이 자주 멈춘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국가 단위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기에 중요한 자산을 이동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라 할지라도 포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네트워크에 국가 차원의 중요 자산을 운용을 하게 되면 미래에 큰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텔라처럼 분기가 되지 않는 블록체인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초에 탈중앙화를 결정짓는 몇몇 특성들을 약화시키고요. 대신 보안성과 확장성의 강한 모습을 보이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요. 디지털 리얼은 브라질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 기존 은행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없는 사람들이 디지털 결제에 보다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인의 약 45%가 은행 계좌에 액세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리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디지털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리얼과 스텔라를 통한 CBDC 프로젝트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디지털 리얼은 지불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디지털 결제는 현금 및 수표와 같은 기존 결제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디지털 리얼을 통해서 브라질 국민은 중개자 없이도 즉시 지불을 할 수 있어서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브라질은 2022년 인구 통계를 보면요. 약 2억 명이 넘고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이 국가의 약 45%가 은행에서 계좌를 오픈해주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KYC를 받게 되면 1인 1계정의 오픈이 쉽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여기서 코인기계 뉴스 기사를 인용을 해서 또 하나의 특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브라질의 CBDC 테스팅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데뷔가 되고 있다, 선보여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의 디지털 현실로의 초기 진출 하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시연이 된 후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개발이 진행 중인 퍼블릭 블록체인인 스텔라 위에서 CBDC 연구를 해보았을 때도 여전히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연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또 웹3 플랫폼 또는 디지털 지갑에 대한 경험이 또 전혀 없고 기존 규정을 준수하는 개인이라면 쉽게
이 네트워크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 기사글을 인용을 하면요. 이번 실험은 토큰화된 형태의 브라질 결제 시스템이 가상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 즉 디파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브라질 중앙은행의 주도로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브라질의 법정화폐를 토큰화시켜서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도록 CBDC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스텔라의 오픈소스 특성을 잘 살려서 오픈되어 있는 또 탈중화되어 있는 금융 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CBDC라고 생각을 하면 폐쇄적인 환경에서 운용이 되는 디지털 화폐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디파이와도 쉽게 연결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현재까지 생각지 못했던 또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 개발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스텔라는 참고로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식적으로 CBDC 개발 협력을 발표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현재는 안타깝게도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CBDC 개발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고 또 난민들이 늘어나자 스텔라 개발재단은 UN 난민기구와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 그리고 머니그램 등과의 파트너십으로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에게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얼마나 간편하고 신속하게 금전적 지원을 이뤄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었는데요. 스텔라라는 블록체인이 세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기여를 해줄 수 있는지 다시 역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스텔라가 본인들의 방식으로 결제망을 글로벌하게 확장해 나갈수록 스텔라 특유의 프로토콜의 중요성은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텔라는 일부만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고요.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단위, 기업 단위 모든 인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앞으로 어떤 생태계가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